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불륜 중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불륜 중에 계신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제일 뚜렷한 거는 콜백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잠시 후에 콜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내분들이 바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근데 콜백이 아주 당연해지는 그런 습관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밖에 있을 때 콜백이니까 뭐 이렇다고 치는데 함께 있을 때 보여지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외모를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요. 안 씻던 사람이 자주 씻는다는 말씀은 제가 주로 많이 드렸고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자꾸 봐요. 내내 보고 있으면 눈치가 채잖아요. 내내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자꾸 확인해요. 연락이 와 있을까 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행동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요. 지나치게 거울을 많이 본다든지 여성분들 거울 공주 있는 거 알아요. 저 지금 원래 그렇게 외모 신경 안 쓰던 분들에 대한 그 어떤 무의식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의식적으로 거울도 많이 보고 핸드폰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뭐 메일도 확인도 자주 하고 안 하던 사람이 왜냐면 그쪽으로도 연락이 올 수 있고 메일로만 불륜을 연락하는 커플도 꽤 많아요. 보지 않던 핸드폰 아니면 보지 않던 앱들에 대한 체크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쇼핑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물건을 많이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것을 그리고 직접 자기 손으로 살 줄 모르던 사람이 자기가 샀다면서 자꾸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누가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꾸 본인 물건을 사게 되어 있어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자꾸 사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 속옷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본인이 일부러 그걸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쇼핑을 할 때만 봐도 아내가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고요. 남편이 바람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멍해져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멍하게 멍 때리는 순간이 많아진다든가 이럴 때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있죠. 관계를 갖고 한 3번, 4번 이상 관계를 갖게 되면 첫 번째 관계를 가진 시점부터 가까워지고요. 그 관계를 갖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되면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1년일 때 정점을 찍고요. 1년이 지나면 헤어지기가 좀 힘든 상태가 돼요. 왜냐면 1년이란 기간 동안 갈등을 좀 겪어요.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요. 불륜들도 밀당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불륜들은 서로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쟤는 불륜하는 애고 나도 불륜하는 애인데 쟤를 어떻게 믿으면 나를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깊어요. 아내보다 더 집착하고 남편보다 더 집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너무 쿨하게 굴려다 보니까 1년 안에 헤어지는 커플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1년 안에 서로의 어떤 패턴과 정서적인 깊이 또는 저 사람의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1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서로 맞춰주고 있단 얘기예요. 맞출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깊어지고 헤어지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이라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불륜의 관계를 6개월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점이에요.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을 완전히 바꿔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그럼 핸드폰을 교체해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포렌식도 할 수 없고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 핸드폰으로 상간자와 상간녀와 주고받지 않아요. 투폰이 생기죠. 회사에만 있는 폰이나 차 안에만 있는 폰이나 이런 폰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모텔에 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하면 문제가 돼서 그게 찍히면 바로 상간으로 소송이 이어지니까 방을 얻어요. 생각보다 방을 얻는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외도 커플 중에. 금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본가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놓은 경우가 있어서 상담 사례 중에 내 방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가 있어서 기절을 했다는 아내분 상담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침대는 처음 봤대요. 살다가. 그런 침대를 놓고 방을 얻어서 외도를 하고 있더라 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상담 사례가 있는데, 상간녀분들이 보통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는 남자가 끝내려고 할 때, 남자가 이 상간녀랑 관계랑 끝내려고 할 때 하나랑, 두 번째 케이스는 이혼하겠다고 하겠다고 2, 3년 끌어놓고 이혼 안 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이혼할 거라고 믿고 있는 상간녀와 나랑 끝낼 거라고 믿고 있는 상간녀, 이 두 케이스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간녀는 나중에 몇 년 이상 4, 5년 속은 다음에 이제 이혼할 거라고 믿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요. 관계가 끝나지 않을 때. 나를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상간녀들은 1, 2년 사귄 여자들이 제일 많이 그런 행동을 해요. 왜냐면 나를 가지고 놀았다, 너도 당해봐, 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하게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상담 사례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외도하는 유부녀한테 이 상간자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돈을 달라 그러니까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그 남편한테 일렀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랬을 때, 왜 말이 되냐면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애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남자야. 그러니까 돈을 몇천을 빌려놓고 갚기 싫고, 소송하면 걸리지 않을 만큼만, 나한테 니네들 돈 달라 그러고 무슨 짓 하면 니네 애들 다쳐, 이 메시지를 싹 전달을 한 거예요. 돈도 안 갚고 상간소도 안 당하려고.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외도예요. 그래서 끝장을 내는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상간자 남자분들도 버림받을 때 그런 행동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잖아요. 인터넷 기사에 났잖아요. 50대 여자랑 사귀던 30대 남자가 50대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가족 모임 있는 데 가갖고, 야, 니네 엄마 잠자리 되게 잘한다 막 이러고 도망갔다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게 상간소의 증거는 잘 되지 않으면서 쇼크나 충격을 그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케이스도 있어요. 되게 자기의 파괴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상간자와 상간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아요. 자기는 파괴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막 전화해서 나 말고 딴 여자도 만난다고 일러주면서 나는 상간소송 하지 말라달라고 했던 상간녀의 사례도 제가 상담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질문은 스스로를 왜 파괴하면서 끝장을 내냐 그러는데, 자기는 파괴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면서 끝장내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가 가장 크다는 걸 아시면 돼요. 돈하고 연결된 경우라.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갖고는 남편한테 걸렸어요. 아내한테 걸렸어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 회사 김대리가, 아니면 친구 누구가 소개해 준 거야. 내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나갔다가 몇 번 만난 거야. 난 거절했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아내분이 상담을 왔는데 자기가 소개를 받아서 나간 거지, 진짜 자기는 그게 아니었대. 남편이 호텔 갔다 온 거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럼 호텔을 왜 갔냐 그랬더니 아내분이 한다는 얘기가, 호텔 들어가서 내가 성관계는 할 수 없다고 설득하느라 호텔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오셔갖고 제가 할 말을 잃었죠. 상담을 하면서 잘 풀어서 제가 이제 문제는 해결해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배우자분은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내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잠깐 눈물이 나는데, 그 말이 말 같지 않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변명인데, 배우자분들은 믿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피해 배우자분들에게 가정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거짓말에도 믿어야 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은요, 내 잘못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피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제일 눈에 띄는 행동은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자주 핸드폰을 열어보고 메일도 자주 확인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